Voilà, 다들 다 토마들이야 나발레게 삼로리아. 자, 먼저 다부대중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또한 어제 말씀드렸듯이 법왕 미규 도제의 전기와 관련해서 깔메 갈첸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첸이라는 일반적인 어떤 그 역사 같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갈첸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르첸스 라비 연주산 다 가르첸스 갈첸이라고 하면, 갈첸은 어떤 것을 갈첸이라고 할까요? 하면 일반적으로 따갑다 까라 까라 그런 것이 뭔가 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티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어떤 어느 곳으로 갈 때 모이는 주거지,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텐트, 그리고 그러니까 천으로 만든 천막,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여러 동을 지어서 모여 있는 그것을 갈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알갸바 하면은 천으로 만든 어떤 텐트를 많이 지어 놓은 것, 세워 놓은 것. 만약에 우리가 군인들이 그러니까 천막 많이 모여 있으면 마가알라고 하고요. 그 상인들이 천막을 많이 지어서 모여 있으면 총가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마나 승려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위해서 모인 그러한 그 천막을 세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세타 체갈, 야젠 체갈 이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짐승들의 털로 만드는 어떤, 그리고 그런 거, 그리고 천으로 만든 천막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한 것을 텐트 같은 거 있는데, 나중에는 뭐 건물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성촌 같은 데를 또 가를 이렇게 또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루라는 것이 가르라는 게 그러니까 텐트가 많이 모여져 있는 곳, 그런 것을 가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갈첸이라고 하면 가르하고 뒤에 차댕보 체나 첸 해서 덧붙여서 붙여놓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은 가르기 아주 넓다. 그러니까 어떤 규모가 크다, 아니면 또 아주 많이 유명하다. 그래서 크다, 첸보 크다, 이렇게 큰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크다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깔메 갈첸이라고 또 하는데, 깔메 갈첸 할 때 깔메 갈첸.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갈첸하고 깔마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끔씩 깜창 갸와 얍세, 깜창 법왕 부자를 갈바 얍세, 갈바 부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다른 종파에서 우리 쪽을 부르는 그러한 방법,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깔마깜창, 이거를 갈바 얍세, 갈바 부자, 이렇게 우리 깜창 가구 내는 그런 전통이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짱바 지방 정권, 그 전후를 대바 갈바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짱바와 까마바가 공양받는 자와 시주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람하고 한 사람은 시주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서 대바 갈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짱바 대시 그리고 갈첸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까메 갈첸이라는 것은 까마빠 또는 때는 법왕 미개돌제 이 사이에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묻는다면, 요즘 하는 말로 할 것 같으면 아마도 깔메 갈첸이 미개돌제의 그 업무를 보시는 곳, 꽁스, 컴퍼니, 공사, 공장, 컴퍼니, 영어로 컴퍼니라 하죠. 회사. 그러니까 미개돌제는 누구냐면은 까마빠 또는 미끼도제는 사무실, 컴퍼니의 공스의 어떤 체어맨, 사장, 공스 사장 같은 역할입니다.
깔메 갈차는 깔막 아규파의 어떤 중앙 총본사 헤드쿼터 같은 그런 겁니다. 헤드쿼터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깔메 갈첸 하면은 티베트 전통의 라마들이 이렇게 계시는 라브랑이라고 하죠. 라브랑이라는 그런 조직과는 조금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라브랑이라는 것은 주로 티베트의 약간 라마들, 약간 조금 높은 신분, 큰 분들, 이런 분이 지내시는 곳 또는 라마가 평소 지내시는 집에서 어떤 시중 드는 사람의 조직 같은 그런 것을 라브랑이라죠. 예를 들면 라마따시라는 분이 라브랑이라고 하면은 주로 라마따시 당신의 그 개인과 직접 관련된 어떤 사무실 오피스 같은 거죠. 그렇지만 갈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까마빠와 직접 관련이 있지만 까마빠 개인의 어떤 사무실, 오피스 같은 것이 아니고 전체 까규빠의 어떤 집권하고 총지휘하는 그러한 사람의 조직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갈첸과 라브랑이라는 것이 약간 유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까메 갈첸은 맨 처음 언제 생겨났는가 할 것 같으면 언제 딱 만들어졌다 하고 선명하게 하는 표시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대 까마파 디순캠파 때부터 있었는가 하면 아마도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초대 까마파 디순캠파는 처음에는 그 보통 라마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생에서 이제 후반기에 유명해졌고 큰 라마가 됐지. 그 이전에는 주로 그 산 묘지 같은 그런 한적한 곳에 수행을 주로 하였습니다. 또 그가 이제 여기저기로 다닐 때에도 당신 혼자 혹은 또는 제자 한 서너 명 정도만 함께 다녔고 대중들을 많이 이끌고 다녔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닌다면은 말도 필요하죠, 음식도 필요하죠, 가축도 필요하죠, 천막 등 많은 이걸 여건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한 여건을 잘 갖추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2대 까마파 대수행자 까마박 씨와 제3대 까마파 랑중도르제 그 두 분은 몽골과 원나라 국왕의 왕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직도 요가 행자의 삶을 즐겼을 뿐이지 아마 어떤 평범한 스님처럼 이렇게 지냈지 어떤 외진 곳에서 지내시면서 그 마찬가지로 까마파 랑중도르제 3대 까마파는 어떤 경전을 저술하고 수행만 하시는 것 이런 것을 아주 흥미를 가졌지만 여기저기 다녔겠지만 그래도 그다지 널리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다녔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 갈첸이라는 이것이 추측을 해본다면 언제쯤 생겨났는가 할 것 같으면 언제쯤인가 우리가 하게 되면은 생각해 보면 제 까마 틸레베가 해탈의 의미를 문답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4대 까마파는 롤페도르제이다. 또 그가 뭐라고 하신다면은 4대 까마파는 롤페도르제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갈첸의 어떤 위험과 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조직된 것이 이때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생각을 놓고 보면 까마파 사대 까마 롤페도르제는 그때의 아마 가르의 형태가 좀 이렇게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그때 4대 까마파 때는 아주 크게 아주 큰 조직으로 완전 조직화되었거나 그런 갈첸 같은 그 형태가 그때 이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까마틸레파께서는 제 7대 까마파 최다케 제자죠. 그래서 7대 까마파 7대 까마파 때의 갈첸이 가장 큰 형태를 댔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말씀을 우리가
어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근본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가 갈첸이라는 것이 갈첸이 언제 생겼는지 까마틸레베숭 말씀이 아마 제일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예랍 티베트 케왕 둥갈 롭생 그분이 뭐라냐면은 까마빗 그분께서는 까마빗 7대 까마빗 최루학 교조에 그때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 깔창 불교에서 갈채는 고도로 발전한 때. 그래서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때는 갈첸이 고도로 발전한 그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갈첸의 7대 가마파 철학야초에 대해서 그때에 생겼다 하면 그게 딱 정말 그게 꼭 부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갈첸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원한 어떤 그 역사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둥갈 롭상 칠레가 7대 가마파 때 생겼고 생겼다는 그리고 그때 어떤 그런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을 저는 다른 데서 그렇게 선명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메 갈첸인 법왕 롤베도르제께서 티베트로 오실 때 그리고 중국에서 티베트로 돌아오실 때 도중에 어떤 신심 있는 많은 승가와 제가자들이 라마와 헤어지지 못하고 뒤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출부 사원에 도착했고 라마의 처소 주변에 각각의 힘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천막을 짓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깔마 갈첸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원에 대해서 내가 까교의 어떤 그 불교사와 어떤 전기를 많이 봤지만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다른 어떤 고전 그 전기를 찾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추측하는 것인지 저는 잘 저는 추측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위에 말한 것처럼 제 깔마파 틸레바의 가르침을 보면 제 롤베드로 4대 까마파 때 대규모 조직화된 갈첸이 최초로 있었다 말할 수 있고 있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역대 까마파 때에 가르의 형태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까마파 4대 까마파 롤베드로제의 전기를 지은 꿍갈로데하고 깔마 꼰축 쇼누 두 사람이 지은 롤베드로제 전기에서 가르라고 쓰여진 것이 명확히 보입니다. 4대 까마파 때. 자, 아래에 법왕 롤베드로제의 전기를 상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자세히는 말씀드릴 것 없고 아주 큰 뜻 있는 어떤 핵심 요약 그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한 4대 까마파 롤베드로제의 전생은 3대 까마파 랑중도르제죠. 그래서 랑중도르제는 몽골의 궁전 쌍뚜에서 어떤 수도가 구수도 신구 두 가지가 있었죠. 그때 쌍주라는 데에서 3대 까마파 랑중도르제가 짜원구실 대원국사한테 짜원구실 그분한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랑중도르제가 대원국사한테 내가 내 생에는 동쪽 꽁고 지역에서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롤베도르제 4대 까마파는 동쪽 꽁보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다? 르베드로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아라고제 빵갈 남종이라고 하죠. 아라고제 빵갈 남종. 알라롱거 동쪽 고첸 빵갈 남종. 아버님 성함은 소남 존죽, 어머님 성함은 점서 쫀득인 아들로 쇠용의 해 1340년 서기 1340년 1383년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44세까지 사셨죠. 그래서 르베드로제 깔마바 르베드로제께서는 4대 깔마바 르베드로제 오옹알라 지역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셔서 까마파 랑중도르제의 환생자이고 인가하신 분은 누군가 하면은 쫑된 곰보겔첸입니다. 그리고 르베드로제의 주된 스승은 까규바에 하면 결화 융덴바죠 있죠. 또 그 외에 똥된 곰보겔첸, 똥된 덜게와 세 사람 이 세 분이 주요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사미계와 구족계를 두 가지는 견딩 강배에서 켄첸 돈두벨에게서 받았습니다. 본명을 잠닝 최기락바, 잠닝 최기락바. 우리가 경전에 이렇게 보면 그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 랑중도르제의 성함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혜가 매우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다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까마바 꼰축 순류의 그 전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이 그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느 곳을 가든 만약에 그 동물들의 뼈나 이런 거를 보면 어디 가셨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꾸중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술 같은 거 냄새라도 풍기면 아주 이렇게 아주 그 꾸중을 하셨고 그래서 규율을 엄격히 하신 분이고 아주 철저히 지킨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모든 행위 그리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시자들, 이런 사람들 아주 행위를 청정하게 하기를 강조를 했고 특별히 까마빠 로베드로제의 그 성격은 뭐냐면은 그 꿈을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어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분이 이제 주무실 때 그러니까 경전을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경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펼쳐서 오른쪽 왼쪽 다 아주 그 경전을 많이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주무셨습니다. 잠이 들 때 그분의 꿈속에서 많은 몸을 이제 화연하게 몸을 한 15, 16명의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화연을 해서 이렇게 경전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경전을 그렇게 보시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면 잠에서 깨어나면 그 내용을 그 경전의 내용을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꿈을 이렇게 화연시키는 것과 그래서 그 어떤 마술사가 이렇게 마술사가 이렇게 막
그 어떤 요술 부리는 그런 거, 그 사람과 어떤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내가 꿈에서 화연하는 이것도 똑같다, 아주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마바티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지혜가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다지 쉽게 아주 오래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까마빠 빨대 까마빠 이전에 중간학과 인명학에서 가장 박식한 분이 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시를 짓는다든지 시 같은 것도 작곡하는데도 그보다 뛰어난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깔마틸레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깨랍 갸바라는 어떤 그 전기 그 보충을 했는데 그게 보면 까마바틸레파는 아주 그 시를 짓는데 아주 뛰어난 분이 이제 그분이라고 하죠. 또 마찬가지로 제자도에게도 제자도 아주 훌륭한 분이 많은데 샤말까지 왕보 등 아주 뛰어난 이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00 원나라 왕조의 코겐 티무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아유다라, 그러니까 그 황제 부모에게 어떤 그분 그 원나라 황제의 그 편지와 선물이 이렇게 도착해서 원나라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투겐 디무르 이분이랍니다. 이 원나라의 원나라의 칸, 역사서 나누기는 칸 14대 칸이라고 하는데 티베트 14라는데 중국에서는 15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1320년에서 1370년까지 했죠. 그래서 뭐 정치한 역사는 말할 필요 없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 황태자 황태자 그분들 지금 황제와 황태자가 그러니까 많은 공약물을 올려서 까마빠 19살인 까마빠 4대 까마빠 롤페도로제를 북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초청했는데 19세 된 롤페도로 4대 롤페도로제는 그러니까 북로를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도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 중간에 까마군과 까마하딩 이런 사원을 현자의 향연에 보면 보면은 까마 사원과 하딩 등에 가셨습니다. 현자의 향연에서 보면 이 시기 전후에 인도에서 요기라죠. 그래서 요기 5명이 이렇게 까마바 롤베도레제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중국 문수산으로 갈 겁니다. 이것은 보리수 나무인데 용수보살이 그러니까 손으로 심으신 이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나무입니다. 잠시 여기서 이제 잠시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명이 만약 모이지 않으면 올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주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조겐돌라 또는 땡겐돌라 하는데 불상을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 올린 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수호신장 최경의 화신이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기 5명의 요기가 어디로 갔는지 말하고 나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땡겐돌라는 까마빠의 어떤 주요 공양처가 돼서 날마다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매번 또 수행 다 앉을 때마다 공양물을 받고 올렸습니다. 매번 좌의 법좌에 앉을 때마다 그래서 밤낮으로 절하고 꼬라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변인 모두도 이제 그 감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선업에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4대 롤페도르제의 구전기들에서는 언제 올렸는지 이렇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향연에 보면 아마 까마곤단 하딩 그때 갈 때에 올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팽화를 좀 보십시오. 빨뿡 사원에 깔귤신지의 어떤 그 안에 있는 탱화입니다. 이 안에 가운데 계시면 롤베도르제죠. 옆으로 보십시오. 인도 사람 같죠. 인도 사람 보드가야 도제된 보드가야 탑 있죠. 탑 이것을 이렇게 모시고 왔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까마밖에 올리는 그런 이제 그 그림으로 평화로 모셔져 있죠. 어쨌든 사이 겐돌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갈첸의 그 어떤 주요 불상 주요입니다. 이게 간돌라라는 것이 뭐냐면은 간돌라는 인도 신전에 오신 인도 신전에 보면 인도에 보면 간다꾼디 또는 간달라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는 신전의 어떤 특별한 그런 명칭을 이렇게 은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티베트로 겐돌라 하면은 번역하면 꿍가라와 지상카 꿍가라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깐돌라 상은 역대 깔마빠의 주요 불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삼위 비구계를 받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수계식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실 뺀줄이 진 7대 깔마빠 전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샤나 흑모를 지닌 사자성의 역대 화신 굳은 신심의 수승한 불상 성인 조 겐돌라라는 분은 천불의 의지처 보리수 신비롭고 청정한 놀라운 행업을 선명히 보이시고 비할 바 없이 수승한 상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청정한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7대 갈마빠는 땡 겐돌라의 그 불상 앞에서 머리를 깎고 삭발하고 스님이 됐죠. 마찬가지로 아마도 8대 까마빠도 땡 겐돌라 불상 앞에 어떤 그런 것을 올리는 전통이 있었다면 그러한 것이 7대 갈마빠 때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땡쇼 장수기도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며칠 전에 자말꾼 옐렉이 지은 갈챙기 수승한 귀처 간돌라의 목차라는 것을 저는 이제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갈챙의 주요 불상 간돌라로 알려진 이렇게 불상 간돌라의 원망부족한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7가지는 뭐냐면은 인 원망구조, 안치 원망구조, 조성 원망구조, 기원 원망구조, 능력 원망구조, 위협 원망구조, 가피 원망구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7가지로 원망 부족하다는 설명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의미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을 필요 없고 인 원망 구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이 인만 구족 된 불상은 마가다국 보드가야의 보리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만든 인이 원망 구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안치 모시는데 원망 구족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처소 마하보디 보리 금강자 있죠. 거기에서 그게 마하보디 탑 안에 성지 아쇼카 왕이 세운 보리수 거기에서 간돌라상을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대탑상 마하보디 사원 그 안에 이제 불상 안에 탑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문에서 그분을 이제 칭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자세한 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종이가 없습니다. 뭐 종이가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뭐 결손됐는지 제가 이렇게 신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조성 분수 조성 원만 구조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지금 종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3번, 4번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능력 원망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간돌라상을 어느 곳에 모셨냐면은 그 어느 곳에 모셔도 지진이라든지 번개라든지 불, 물, 독, 무기,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능력 원망 구조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행업, 그러니까 위협 원망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왕 까르마빠는 부처님이 위협자이고 이지만 부처님과 같은 분이지만 겐돌라 상을 향해서 절하고 공양하는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티벳, 몽골 많은 지역에서 초청하고 중생을 이에게 많이 이렇게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피 원망 고종은 반야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드가야 그 어떤 환경 그에 드는 중생에게 어떤 숙송 과보의 그 과보만 말고는 태양을 이렇게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도 보드가야 보리수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 불상도 그 재료가 보드가야 그렇기 때문에 보드가야 성지에 가피가 이 안에 이제 들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만달라의 다른 신을 어떤 명상하는 것보다 이 불상을 명상하고 원만 그러니까 차제를 행하면 그리고 기원하면은 가피가 더 크다. 이 불상을 대상으로 이렇게 명상하면 가피가 더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겐돌라 불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겐돌라 불상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어디 계신가?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친견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면 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 10대 까마파 때 몽골 고시겐이 갈첸을 이제 파괴한 이후에 아마도 이 간돌라 상이 이제 없어졌다고 이렇게 역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6대 깔마파께서 개인 시자 린첸 빨상이 지은 그러니까 출부 목차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겐돌라 상을 티벳에서부터 모셔왔다 라고 했는데요. 그때 심득갈마파 주변인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겐돌라 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떤 한 1970년대에 외국의 대사 그러니까 외국 대사가 두 사람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지은 한 70년대에 1970년대에 블랙햇 라마 검은 흑모를 쓴 블랙햇 라마 오브 티벳 블랙햇 라마 오브 티벳 까마파 이 책을 1976년도에 이 책이 출간됐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때에 시킴에 있던 그 까마파 부자를 이렇게 뵀죠. 그래서 이제 그때 뵀을 때 16대 까마파께서 티벳에서 모시고 온 소중한 불상 사진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사진에 보면 곰볼루드이 조성한 그러니까 불상 뒤에는 부처님의 그 행적이 있고 신전 같은 것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그 다데 까마파 롤페드로즈가 올렸던 이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의 불상이다. 영어로 쓰여진 거. 또 마찬가지로 뒤에 그 부처님의 그 행업을 써놨고 이것은 까마파 4대 까마파 롤페드로제 인디언 홀리맨 인도 사람이
그 어떤 두 사람이란 말은 없는데 하여튼 두 사람이 있었다고 누가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리신 분이 로베 대주께서 중국에 가실 때 길에서 인도 사람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드신 분은 나가르주나께서 만든 용수보살께서 이제 조성하셨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충전했을 때, 그리고 제가 거듭거듭 이렇게 이 사진을 이렇게 뵀을 때, 그 전에 그 역사서를 볼 때, 땐 겐돌라라는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가랑 과연 이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네. 이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중에, 예를 들면, 출부낭돈 깔짝 목차 있죠. 출부 사원에 있는 그 목차에 어떤 책의 목차에 보면 역사와 어떤 그 왕조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저술에는 이 겐돌라 상이다는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불상이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갈첸의 어떤 주요 경배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옳다 그러면은 이분을 이렇게 모시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모시고 갈 그러한 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소장을 했다 이렇게 한 것이 어쨌든 보면 내 생각에 이분 겐돌라 불상은 이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분이 일반적으로 지장강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좀 쓰여져 있는 거 꿈가라의 형태 같이 보이는데 이분 마찬가지로 또한 형상 또한 부처님의 불상을 이게 어떤 우리가 문에서 이렇게 문 앞에서 칭견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제 생각 어쨌든 요약하면 된 겐돌라상은 이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역시 아직 여전히 좀 약간 그 관심 있는 분은 여기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연구를 해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마파 레페도로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당 그리고 까마파 링창 그러니까 떼우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오셔서 지금 링쿡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쿡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지역에 이제 가셨는데 요새 같으면 암도 사원 가는데 왜 실제 이렇게 보면 많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해에 여름에 이전에 아주 희한한 꽃이 피어 있는 걸 봤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그런 꽃인데 그러니까 뿌리 하나에 줄기가 8개 있고 줄기 하나하나에 잎이 1000개씩 또 1000개 있는데 아주 금색의 어떤 그 꽃술이 달린 그래서 이러한 그 희한한 꽃을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꽃을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러한 희한한 꽃을 보고 본 적이 없는 꽃을 보고 진심이 났습니다. 그때는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죠.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그 꽃이 색깔이 이렇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그러한 꽃을 따다가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꽃을 그렇게 낱낱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많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신심을 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티벳하고
중국의 그 까추신이라는 그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원나라 황제께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원나라가 아주 그 어떤 전쟁이나 원한 관계로 어떤 그런 것이 좀 편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냥 그걸 가지 않고 민약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약이라는 지역에도 아주 크고 작은 전쟁이라든지 그러한 전쟁을 한 25년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싸움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한테 중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없이 이렇게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고 있는데 또 중국 황제의 또 이렇게 또 칙서가 도착했는데 만약에 오시지 않으면은 이제 사원들에게 어떤 큰 피해를 입힐 거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 칙서를 받고는 사원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그리고 이제 부처님 법에 어떤 그 해로움을 일으킬까봐 이제 신군이라는 민적 요새 말로 하면 어떤 신군이라는 지역으로 신군이라는 데에 보면은 가셨는데 가는 길에 신군이라는 데가는 뭐냐면은 붉은 사키야 벤첸을 초청한 분은 몽골의 왕이었죠. 그분이 사키야 벤첸이 어떤 투베라간 파이다스 란두데 대시 란두라 어떤 그 사원 샬투베 대사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사원으로 가셨는데 그때 보면 민양 갸르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많은 그 민족들이 모인 거기에서 이제 설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뒤쪽에는 그러니까 많은 언어를 설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통역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몽골 뒤쪽에는 몽골 통역, 오른쪽에는 소련 말 통역, 그러니까 왼쪽에는 중국말 통역하는 사람 하고 이런 그 통역자들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 뒤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통역자를 두고 이렇게 법을 설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길을 다시 떠나실 때 보니까 길 도중에 아마 좀 가마바에게 좀 감기 기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기 들어서 어떻게 하나 했던 게 내가 이제 꿈속에서 내가 우이공벌 인첸벨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잘 테니 내 꿈속에서 이 감기를 나서 올 테니 나를 깨우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고는 이제 그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의 모든 일은 이제 꿈속에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감기가 들어도 약 먹을 필요 없고 이제 꿈속에서 이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잠 깨우지 말라 하고 이제 주무셨죠. 그래서 잠이 깨고 나서 보니까 감기 자체가 다 나와버렸죠. 그래서 그때 구이공벌 인센벨이 그걸 보고는 아주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여쭸더니 내가 내 꿈속에 5달러 좀 전에 내가 갔는데 관세음보살님 붉은색 관세음보살님을 계시고 그분이 붉은색 관세음보살님 오른손에 그러니까 약병이 있다. 그 병에 있는 거를 나한테 줬는데 내가 그걸 이제 그 안에 있는 걸 마셨다. 그랬더니 내가 몸이 아주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내가 병조차 없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꿈을 아주 그렇게 현철하게 꾸신다는 그런 뜻이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아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쉬었다가 휴식 좀 했다 하겠습니다. 다드네 지금 네.
예, 그리고 지의해 1360년 12월 달에 최지 르베드르제께서 원나라의 수도 따두 대도, 요새 말하면 베이징 중교, 예,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그래서 최정왕보라는 그 곳에서 머무셨습니다. 최정왕보. 그래서 중국말로 뭐라는지 제가 뭐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모 야센이가 두 대왕 왕과 태왕 황태자에게 금강 요긴이 등의 관정을 내리고 나로육법 마하무드라 hen칙계조 등의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왕다이 황태자에게 대왕에게 준 가르침 외에 개화개초 관정, 깨랍기아제 시바, 보성론, 원문과 해설, 병장음 원문과 해설, 깔라짜크라 원문과 해설, 뭐 그 부분 많은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 귀족 가문, 다른 귀족들, 그리고 신하들, 그 원나라 갸당, 홀, 까올리가 있는데 꼬리아입니다.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고려 시대니까 까올리, 고려 시대라고 하죠. 고려 시대에. 그리고 시대죠. 그리고 그 고려에서 온 파견된 대신들, 스님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법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중국에 계신 것이 한 3년 정도, 한 2년 정도겠죠. 2년, 3년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 정도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최저 르베도제의 구이궁 린첸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원나라 정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한 징조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황제의 수명도 오래 가지 못할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그러한 나쁜 상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티베트로 돌아갈 그러한 그 청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베트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린첸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황제 부자에게 많은 이 청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허락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청을 올릴 때 겔포 캉프린스 황태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라마니 버제 반드시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께서 티베트 스님에게 라마에게 눈물 흘린 게 아주 첫 번째라고 역사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아주 간절한 청을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훌륭한 대신 두 사람도 르베드르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마께서 이 나라에 오셔서 이 나라에 전염병이 없어지고 또 마지막에 캉프린스 황태자의 또 아들이 황손이 태어났고 또 나라 안팎 원나라의 어떤 그 주변에 각 사방에서 그런 어떤 그 반란이나 그런 역모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까마빠께서 오시고 나서는 그런 나라 안팎에 반란 이런 것도 없어졌고 그리고 나라도 국가가 또 부유해졌습니다. 황제 부자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계셔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라마를 뭐라고 말하냐면 국민들은 아주 풍년이 들고 아주 길상스러운 라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이러한 좋은 때에 근데 그렇게 우겨서 TV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가시를 하십니까? 그보다 이전에 라마, 둥근 최계파과, 볼 세첸계, 볼 세첸왕, 이 세첸왕 이런 분이죠.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머리 뇌가 좀 잘 작동을 안 합니다. 어쨌든 세첸 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존 왕이 또 하고 라마하고 왕하고 라마하고 한 분은 공양처가 되고 한 분은 지주자가 돼서 이렇게 관계에 대해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죠. 그랬더니 르베드로즈께서 그렇게 이제 더 가피를 더 내리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공약물도 올리고 또 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이 농담 같은 거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이렇게 그 놀이 게임 그 사람들 그 시장통 같은데 안에서 사람들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농담은 장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황제 부자를 보좌하고 산부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 정치와 관련된 어떤 직서와 어떤 지위 이런 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할 능력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승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으로 가도 아주 쾌적한 그러한 곳으로 가서 불법과 중생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수행자라고 말함으로 그러니까 두 대신께서 하신 그 말씀 큰 뜻이 있어서 제가 있는 줄은 제가 알겠으니 제가 글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꾸이공마가 그 일을 그 역사서에 기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집에 이제 독이 가겠다 이렇게 했는고 아주 그렇게 간절하게 청을 하니까 이제 일시 이제 저쪽 티베트로 돌아가시고 나중에 또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하고 어떤 선물과 그리고 이제 또 가시는 길에 어떤 가시는 그 길을 잘 말하고 뭐 이런 어떤 공양하실 식사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많이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르베르부치께서 위장 지역에 이제 가실 때 위장 지역에 이제 어떤 큰 스님들 이런 분들에게 승려들에게 황제의 어떤 직서 그리고 지위 등을 이제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큰 은혜를 베푼 거죠. 왜냐하면 그때에 보면 중국 왕제의 어떤 시은을 성은을 입게 되면 온 집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온 한 가문이 이렇게 잘 이렇게 번창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그 한 가문이 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번 최결파파의 그곳에 어떤 그 사원이 있는데 그래서 신군댕체 템포 반덴 쪽 석유 괴시창부 장축결첸 티베트에서 최초로 집권을 했다는 학도의 초대 정권 장축결첸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까마칠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티베트에서 원나라 황제 앞으로 어떤 연차라고 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아주 쓸데없는 말하는 어떤 올리는 참은 거짓말 같은 거 올리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롤베드로즈께서 이제 도와주셔서 어떤 그분들의 혐의를 풀어주어서 박두 정권에게 큰 걱정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만약에 안 그랬으면 중국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일을 벌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이시주의 지위 또한 취했다. 리베 도르제께서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하고 지위를 청해하고 장수 개첸에게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퍽두 디스에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아주 크게 은혜를 베풀었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에 팍두가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정권을 집권을 해서 짜갸파 라마 다음 소남 겔첸 앞에서 이제 법연을 청해서 이제 왕의 하명이 있어서 사캬파에게도 어떤 큰 이익을 주셨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까마바 르베도르제가 태어나시기 전 한 50년 전에 윗장에 지궁 내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어떤 나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사ky아빠와 지궁파 사이에 아주 큰 이제 분노가 이렇게 생겼죠. 그 사이를 제1배 도르제께서 법왕 림배 도르제께서 그 사이를 사ky아빠와 지궁파를 그 사이를 중재를 하고 지궁파를 위안하는 등으로 지궁파에게도 그러니까 지궁파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티베트 전 지역에 아주 큰 사원을 짓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국 왕조 그리고 윗장에 있는 큰 라마들에게 또 공양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큰 이익을 또 베풀게 그럼 이렇게 또 중재를 했고 그리고 또 베이징에 쭉 오셔서 민약으로 오셔가지고 민약을 통해서 깐술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깐술로 이제 가셨을 때 깐슈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정도가 말과 낙타를 타고 한 달 정도 걸려서 올 수 있는 길을 또 이런 사람들이 릴베도제를 칭찬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렇게 찾아온 사람한테 이제 그분들을 이제 칭찬을 이제 받아주셨는데 공양하고 당신이 어떤 그 수행할 시간 이런 거 시간만 빼고 그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19일 정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저녁까지 어쩐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 그러니까 19일 정도 끊임없이 이렇게 가피를 내리셨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 19일 정도 그렇게 가피를 하면 19일 동안 이렇게 밤낮없이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롤베도제는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한때 깐슈르라는 지역, 얘네 깜중이라는데 감숙성인가 봐요. 그래서 깐슈성, 감숙성. 그때 요새 감숙성보다 조금 더 옛날에 더 컸다고 하죠. 지금보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떤 큰 전염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요새 코비드-19 그 코로나 그런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 시절에 큰 전염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 죽으니까 일베도주께서 감숙성에 가셔가지고 아주 이제 그랬더니 그 시자가 갔더니 걱정됐잖아요. 그래서 구이공바 제 닌첸벨이 아이고 대전염병이 돌아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쭈었죠. 그랬더니 내가 오늘 밤 내가 꿈을 꿔서 어떤 방법이 벗어날 방법인지 내가 알아보겠다. 근데 나를 깨우지 마시오 이렇게 말해줘. 또 이제 또 다시 이제 잠 깨우지 말라 하고 이제 잠을 주무시죠. 그 전에 이제 기도하고 염송하고 이게 모든 그 의식 준비를 하고 이제 주무시는 앞에서 한 밤 12시쯤 그때 이제 주무셨죠. 그랬더니 주무실 때 구이공벨 인제벨이 잠 안 자고 그 옆에 이제 그 잠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청정한 이 모든 이런 일화들은 구이공벨 린센벨이 쓰신 그런 그분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항상 그분이 다 로베도제의 어떤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 그런 걸 말씀. 그래서 그리고 구의 공부할 인재편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공부할 인재편이 쓰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익 될 겁니다. 그렇게 쓰려고 하면 쓰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그런 신비로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할 것이다.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어쨌든 구이공부 린센벨이 이제 아주 그러니까 여러 종이하고 잉크 그러니까 먹을 가지고 이제 쓰려고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쓰려고 이제 기록을 딱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종이하고 먹을 갖고 와라 해놓고는 종이를 불에 태워버렸죠. 그래서 그대가 나를 이제 거짓된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써놓은 기록을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건데 믿지 않고 그런 혐의를 하면 나도 거짓하는 말하는 사람 되고 사람들도 지옥에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 절대로 쓰지 말라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냐면은 로베르토 로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후세 사람들 몇몇 사람들한테 신심을 일으킨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해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다는 쓸 수가 없었고 몇 가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로베르토가 주무셨죠. 고위 공부를 린센펠이 이제 그 잠자리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혹시라도 잠을 깰까봐 못 깨게 딱 하면서 지키고 계셨죠.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주무셨는데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이제 새벽 무렵이죠. 방이 갑자기 막 무너지는 것 같은 아주 뭐 이상한 막 쿵쾅 하는 소리 막 이렇게 되고 방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쾅쾅 하는 이런 소리 아주 큰 소리들이 났답니다. 그런 큰 소리가 나자마자 로베르토 로제께서 이제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깨서는 이제 고위 공부할 인제벨한테 물으셨습니다. 방에 옥상에 무슨 뭔 일이 있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가 있었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아주 그냥 방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소리들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쪽에는 전염병이 안 올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여기도 오지 않을 거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점점 그치고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이공법 린센펠이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또 여쭤겠죠. 그랬더니 리베드로즈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실 때 내암 전염병을 퍼뜨리는 어떤 존재가 있겠죠. 그런 귀신 같은 그런 존재, 그런 것을, 아주 막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한 아주 무서운게 생긴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있는데, 전염병을 퍼뜨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귀신들을 내가 내가 몸을 이제 화연을 시켜서 이 지역 감수성을 내가 덮을 수 있는 큰 두 날개를 가진 큰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병의 주범 그것을 모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삼겨서 내 뱃속에 이제 내 뱃속에 다 삼켜버렸다. 그리고 이제 불에 내가 주인을 모두 삼겨서 큰 불이 타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병을 퍼뜨린 귀신들이 다 타서 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죄를 그러고 가서 내가 다시 그래서 이제 그 존재들을 내가 다 태우고 내가 다시 독수리가 돼서 건물 옥상에 이렇게 내가 앉았다. 그랬더니 근데 그게 아무리 그렇지만 꿈인데 꿈에서 난 소리가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로베르토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놀랍지. 근데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감숙성에 계실 때 공약물 올리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까 통상 5,700마리의 말, 그럼 마찬가지로 가축, 그럼 금과 은, 비단 그런 많은 공약물을 많이 올렸죠. 그랬더니
그러한 공약물들을 모두 윗장 지역에 잉여 한 10명 이상이 있는 그 사원, 모든 사원에 잠깐만 7번 공양, 대중차 공양 7번, 그 다음에 공약물과 함께 올리라 하시고 라마 리오강바를 윗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있는 사원, 그때 모든 사원, 그때는 보면 대부분의 사원이 10명 이상의 사원은 다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원에 다 공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깔마파 10대 깔마파 이전에는 티베트의 융동된 이런 거 된바 그러한 모든 그 어떤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어떤 그 법의 어떤 그런 것을 크게 이렇게 많이 베푸신 그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까마파 전사님께서 돌아가실 그 무렵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종파들 이런 분들한테 가깝고 먼 이런 거 없이 어떤 모든 존재들 그런 사원 이런 그런 종교인들한테 공양도 올리고 뭐 선물도 하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숙성에서 이제 오셔서 오른쪽 이제 동쪽 쫑가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현자의 향연에 보면 롭상다바 그때 이제 이렇게 부모를 만났는데 아마 롭상다바 제쫑가빠께서 아주 연세가 아주 나이가 어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계를 이제 주셨죠. 그래서 나중에 윗장으로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장으로 오시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부처님 제2의 부처님이라는 어떤 예언 이런 것도 주시고 어쨌든 나중에 그대는 윗장으로 가면 아주 그 위협을 크게 권장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죠. 어쨌든 이제 역사에 보면 어쨌든 참 르베도제께서 중국에서 이제 오셨을 때에 제종과베 로상다바 아주 어리신 분을 이제 만났다고 하죠. 그때에 종과 유수족계가 르베도제에게 신심을 내서 아주 그 사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머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위로 올라가서 또 다시 간수 요새 말로 하면 간수 우웨이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샬뚜베 와이타스 그 주변에 사원을 하나 중국말로 제가 뭔지 여반샤 티베트말로 하면 말클슌가 그 아주 아름다운 곳 그러한 버트 같은 전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그곳에 이제 머물렀는데 그때 본부의 그러니까 군주의 본부의 안 사람을 여군주를 뿌니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부처님 몸 그러니까 부처님 상을 아주 산같이 크게 그렇게 하나 부처님 불상을 하나 조성을 해라 한 분을 조성해라 이렇게 했다 했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작은 나라의 왕이나 어떤 군주의 어떤 그런 분이겠죠. 그러니까 군주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여군주 그분이 이제 뭐라냐면은 남편 그러니까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셨겠죠.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 반드시 꿈에서 꾼 그런 불상을 내가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까마밖에 이제 청했죠. 이렇게 그래서 산과 같은 어떤 그 산과 같은 불상을 조성하는데
했는데 그렇게 큰 불상을 조성하라니까 일단 그 산이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산이 엄청 크기 때문에 야 이렇게 큰 산같이 큰 이런 불상 어떻게 세울 거냐 할 수 없다. 머리를 이렇게 흔들흔들 덜레덜레 흔들고 아무도 그걸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최재 르베도르제 4대 르베도르제께서 이제 약간 웃으시면서 방법이 있어 방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달귀신하면은 달귀신 어떤 그 비단천을 이렇게 기워서 부처님의 그 불상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천을 이렇게 기워서 부처님 상을 조성하면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군주가 주변에 이제 라마 그다음에 스님들 그다음에 바느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산과 같은 큰 부처님 불상을 조성해야 된다 하니까 부처님 불상을 그렇게 산만큼 그런 불상을 하려니까 그 바느질 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 중국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무리 솜씨가 많은 이런 사람들에도 불상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러한 어떤 부처님 그 불상의 그 형태조차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도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런 큰 부처님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만들려면 이렇게 치수를 제고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치수조차도 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 수 없다 하니까 이제 다시 그 여군주가 다시 르베도르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물었죠. 그랬더니 괜찮다.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 기초를 딱 놓을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더니 르베도르제께서 그 강 옆에 그 하얀 돌 같은 거 있죠. 그 보드라운 그 동글동글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갖고 오라고 했죠. 사람들 보고 시켜서 손에 이만 손을 이렇게 사이즈 이만한 게 그렇게 돌을 많이 갖고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산에 그 산 주변으로 돌을 이렇게 놓으라고 했죠. 현대 향연 보면은 네, 역사서에는 없는데 그 말하는 사람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때의 롤베드로제께서는 그러니까 말 위에 서서 그러니까 말을 타고 말 발자국이 나는데 말자국이 날 때마다 하얀 돌을 놓고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 발자국이 찍힐 때마다 그 돌 하나씩 놓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의 그 구상 그러니까 그 바탕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만한 사이즈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주출을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의 그 어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부처님 불상을 조성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말 타고 말 한번 요새같이 그렇게 말을 타면서 그 돌을 놓고 했는데 요새처럼 미터, 센티미터가 얼마인지 이런 게 재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말 타고 가면서 말 발자국마다 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 10분의 1은 내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얼마나 되냐면은 은동 1090냥을 내렸답니다. 요새 뭐 얼마나 그 가치가 나는지 제가 계산도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롤베드로제께서 탱화의 어떤 그 부처님 불상의 어떤 기초석을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다 놓고 그 위에 이제 그 여군주가 그러니까 바느질하는 사람 500명을 불러가지고 비단천을 주고 이제 부처님의 이제 크기가 얼마만하면은 부처님 왼쪽 귀에서 부처님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까지 그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벌려서 이것을 11개가 될 정도로 11번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부처님을 이렇게 부처님 이제 결과부터 하고 계신 오른쪽에 문수보살님 왼쪽에 미륵보살님 미륵불 이렇게 두 분을 세우고 그 아래는 연꽃 좌대 그리고 천자 천녀 이런 사람들이 공양 올리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제도 있고 어떤 그러한 형상을 제대로 갖춘 그런 생활을 세워서 산 기슭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롤베드로즈를 모셔서 그 점안식을 했죠. 그랬더니 점안식을 할 때 보니까 뭐 무지개가 뜨고 광명이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꽃이 내리고 꽃비가 내리는 신비한 현상을 아직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산에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를 수 있도록 요런 정도 하면 이 정도 이렇게 큰 그 위에 보면은 저 위에 뉴욕의 그 높이가 뉴욕의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 예신상 만큼 그 부처님 상은 그 정도가 안 되지만 생화 전체를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중국 하이난, 화난, 하이난, 해남, 남해 관음 생화처럼 이 정도의 큰 부처님 이렇게 생화를 이렇게 조성해. 하여튼 그때는 엄청 크게 조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점화식 끝나고 나서 리베드로제께 이제 다시 올렸죠. 그랬더니 로베드로제께서 티베트로 이 생화를 모시고 왔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처님 불상에 그래서 또 보기에 88 해서 보고 까마군생기에 지신 그 전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 조라는 동물 당나귀가 생긴 조 44마리가 탕화를 이렇게 그러니까 조 22마리는 이제 예비로 하고 44마리의 조가 등에 싣고 44마리 조의 등에 싣고 이 탱화를 이제 중국에서 티베트로 오실 때 이제 모셔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조 44마리가 이렇게 싣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옆에 보면 저기 가에 있는 탱화 있죠. 그래서 하나는 박두곰파, 하나는 지궁곰파 이렇게 해서 꽁고쇼가라는 사원에 이제 주부를 모셨고 나중에 이제 불이 나서 그러니까 부처님 그 탱화 그 상중화 있잖아요. 상중화가 있는데 위쪽에 위쪽에 그 탱화가 이제 불이 나서 조금 소실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다기 어쩌께서 나중에 이제 약간 다시 이제 다시 보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높은 말 빼면은 부처님의 그 상부는 이쪽에 하부는 저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모시니까 그게 이제 좋은 징조가 안 된다. 그렇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부처님 그 불상의 위아래를 상하를 함께 모아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셔야 된다. 그래서 빠우주골락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까마빠 8대 까마빠 그때 사대 샤말 림포체의 환생자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그때 또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부처님 생활을 상하로 나눠 가진 그 이유로 이렇게 그렇게 이유가 됐다고. 그리고 이제 구궁이라는 그 전통을 최초로 만든 분이 까마빠라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지금은 이 생화가 어디에 모셔져 있냐면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역사서에서 봤습니다. 속보 그러니까 몽골 구시레인기 군대가 와서 이 달베체무 이렇게 큰 탱화 이런 잠잠이어 빼고 오른쪽 왼쪽 그 문수보살 미륵보살 빼고 공부 사원에 있는 그 본존 그 본 탱화 중간 부분이 그 탱화를 속보 구시레인이 그래서 그러니까 천을 그 비단이니까 그거 뭐 태울 건 태우고 또 자기 옷도 만들어 입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때 불 태웠고 해서 우리가 아주 실망스럽게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티베트 민족의 어떤 아주 문화에 아주 소중한 문화고 부처님 불법의 문화에 불교 문화에 소중한 문화인데 어쨌든 이것이 소실되고 없어졌습니다. 제가 대충 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대충 이 정도의 이런 생화일 것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 위에 보면 점같이 생긴 게 사람들이죠. 밑에도 이게 점같이 생긴 사람들이죠. 그만큼 이제 크기가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롤베드로제께서 똥홍다부, 둔왕석굴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당이 한 3,700개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안에 어떤 동굴은 중국왕, 어떤 것은 몽골왕, 티베트의 7엘바젠이 세운 것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롤베드로젠께서 둔왕석굴에 이렇게 머무실 때 주변에 머무실 때 말과 낙타 100마리 그때 보면 그때 말하는 주로 미륵 부처님과 문수 보살님 이런 것이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많이 있게 됐는데 그래서 문수 법당과 미륵 대불 부처님 두 분이 계신데 버틀램프를 항상 켜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당 무너진 곳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또 공양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롤베드로제 그러니까 둔왕석굴에 또 어떤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례로 이제 독함의 많은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꽁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꽁보로 오셨을 때 3대 랑중도르지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쩌리의 성지, 주요 성지로 가셔서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쩌리에 있는 성지에 성지순례를 하고 또 수행자들이 항상 수행하면서 머무는 그러한 대수행처가 되어 아주 소중한 아주 중요한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와 같지 않은 또 그와 아닌 또 꽁보 사원 이런 데도 성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꽁보 롬바 지역에서 넉추라는 지역으로 이제 다시 오셔서 장나라의 사짜 지역 그러니까 북쪽 땅 정갈한 곳으로 이제 갔는데 그때 보면 이제 그 지역에 땔감이 이제 적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칡백나무를 이제 가져오라 이렇게 했답니다. 마찬가지로 3대 랑중도로제의 화장을 할 때 그러니까 전단양, 침양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목재를 써서 이렇게 화장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티베트에는 나무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티베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장나라의 어떤 칡백나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장나라의 어떤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어떤 이제 병원 같은데 아주 깨끗한 곳에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 있을 때 머물자 이렇게 했대죠.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들이 여기에서 머물면 이산 꼭대기에 가면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 빵리 청정원 지역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 머문다 했고요.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서 청정 비구가 화장을 하면 티베트에 이제 중국 군대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르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 중생이 굶주린 자들에게 길을 보이지만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슬픔을 일으키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루을까?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할까?
라고 이제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4살이 됐을 때 물돼지인데 7월 3일에 이제 물이 조금 불편해서 하니까 땅이 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하고 꽃비가 이제 내리고 이제 그런 이제 징조가 있었고 또 이제 15일 밤에 불법승 이제 삼보 그러니까 사원 탑 이런 데를 꼬라를 이제 52번을 돌고 새벽에 당신이 지은 알라 기원문이죠.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독송하는 그 글귀에 대비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뭐 대력을 얻으신 뭐 이렇게 이러한 그 알라 기원문을 거듭 염송하시면서 열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그때 장탕이죠. 그 장탕에 보면 사슴이 많이 그 돌아가시는 그 무렵에 사슴들이 꼬라를 돌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 꼭대기에서 화장을 하시잖아요. 할 때 그 사슴들이 이렇게 와서 그걸 보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화장한 화장한 터에 그 돌하고 흙 같은 거 이런 걸 모아가지고 탑을 세웠겠죠. 그래서 그 탑을 세운 거기에 오늘날에도 그 사슴들이 항상 꼬라를 돌고 있다고 그때 이제 빠우쭈그라 탱화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베 도르제에 대해서 제가 그 전기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먼저 말씀드렸듯이 로베 도르제한테 많은 아주 놀라운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죠. 그때 먼저 920바 닌젠벨 이분이 제자 중에서 가장 주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까마파 랑중 도르제의 뜰룽이라는 건 출부 공파 그 뒤에 있는 뜰룽 시 중에서 거기서 이제 가르에 계실 때 어떤 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르에 계실 때 아이들 동자들 여러 명이 똥을 모으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남아의 그 림보체 개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찾으러 갔죠. 개를 찾으러 갔는데 그 개가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놀고 짐승 똥을 이렇게 모으고 있던 한 애가 뗄까 모으는 그 바구니를 이렇게 엎어가지고 그 바구니를 엎어서 두고 있으니까 걔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꼬라를 도니까 이제 줄이 자꾸 이제 어디 이렇게 점점 이제 짧아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개를 잡아서 이렇게 그 아이가 그 개를 잡아서 이렇게 되돌려니까 사람들이 영특하다고 매우 놀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왕 랑릉도르제께서 그 아이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를 나한테 나중에 나한테 달라 이렇게 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얘가 공부를 그러니까 해서 스님이 되면 정치나 종교 이 두 가지에 누구도 비할 자가 없고 3대 까르마파의 그러니까 비할 자가 없는 그러한 3대 까르마파의 구이공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닌첸벨은 업적이 매우 크고 그리고 중국과 몽골 프린스 왕자 그리고 대신 티베트의 수행 지도자 이런 큰 하일라마들도 그분한테 아주 크게 귀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닌첸벨 그 사람들이 로벤체브 대지도자 로벤체브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까마파의 가르침에 가장 그 제자 중에서 후학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가장 수승한 그런 인물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출생 연대는 이제 찾을 수는 없는데 랑중도른제의 생애 하반기에서 이제 만났고 나중에 대지식파를 친견하고 나서 대지식파한테 법문도 많이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로베도르제의 전기를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 할 때 이제 전기 9번 몇 개를 제가 이렇게 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벤첸의 깜장 황금 염주라는 것을 지을 때 보면 출부 꿈방박 뚱갈로데가 지은 전기가 있고 똥댕 카즈베가 지으신 전기 이걸 모두 내가 찾았습니다. 아마 거의 다. 그 가운데에 하땡바지.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근원 같은 것이 깔마 군쇼니 지은 이제 그 전기입니다.
깔마 꾼쇼니 지은 그걸 기초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깔마 꾼쇼는 누구냐면은 보방 랑중도르제를 친견한 정도였고 주로 이제 롤페드로제 4대 롤페드로제의 제자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쌍푸에서 쌍푸는 이제 티베트의 승가대학 강원 최초의 강원이죠. 그때 이제 논리학을 배워서 티베트의 유명한 이게 석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렌다와 쇼누로데 대역경사 얌쪽벨상 대종가파 롭상다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남제땡에 이제 법문을 설했는데 법문을 설하는 그 상석에 그분이 앉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샤캬바의 꿈겐 약파 약라또 약 그래서 보면 그 쌤좀 약라투 쌤은 약라투 그 가축도 약 좋고 이러한 그 논리학에도 약바가 좋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과 분께 농고까지도 잠시 후반부 이렇게 주요 부분을 다 여기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깔마 꾼쇼는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깔마 꾼쇼 거주지가 출부 깔마 대구에 주하셨기 때문에 깔마 꾼쇼이라는 명칭을 얻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롤베드로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깔마 황금영주, 깔마 텐춘 그분의 카주양보 그분이 이제 가장 이대 샤말린 불체 카주닝보 그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말린 불체 이대 샤말린 불체 그분이 가장 큰 제자라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4대 까마빠 롤베드로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드린 거는 갈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롤베드로제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갈첸의 근본 주요 근본은 까마빠 4대 까마빠 롤베드로제라 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갈첸이라는 특징 가장 뭐냐면은 불공통적이 뭐냐면은 그 안에서는 고기 먹을 수 없고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그거는 이제 모든 사원에 다 있는데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는 완전히 금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은 야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가 바로 그 음식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렇지만 그런 음식이었지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러한 규율을 최초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갈첸 안에서 많은 그 규율들, 공동 규칙 이런 거를 롤베드로제께서 처음으로 제정한 그런 처음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롤베드로제의 정기와 함께 해서 깔마 갈첸의 그게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그 깔마 갈첸의 어떤 그 행태는 어떠한지 그러한 그 휴일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